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손님이 또 TV 홈닥터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연기면 연기, 진행이면 진행, 또 쌍둥이 육아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캐 박은혜 배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토니안 씨랑 친하기도 하지만 TV 홈닥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요? 제가 뭐 여러 곳이 다 아프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예,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토니 오빠도 맨날 아프다고 하시는데 친구분도 병원에서 만나셨나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그렇게 서로 아픈 곳을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고 네. 오늘의 또 우리 건강 가이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환영합니다. 제가 네. 눈이 너무 아프네요. 일단 왜요? 여배우님이 계시니까 눈이 너무 부시고 저 자리 오늘만 좀 다른 자리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투샷 웬만하면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출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뭐 친구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뭐 친구이기도 한데 네네. 사실 제가 너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네. 너는 우리 프로그램에 딱 알맞다. 그런 얘기 여기 했어요. 나와서 네. 더 나은 클리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필 오늘 척추 네.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예. 네. 나오셨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저는 정형외과 제 가장 단골입니다. 아. 예, 정말 자주 가고 오늘 딱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우리 토니안 씨가 저를 위해서 네. 딱 요 회차에 나오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어머나. 예, 너무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봤더니 배우는 배우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온 게스트 분들 중에서 대본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토시 하나까지 그쵸 상담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까지 그냥 보고 들어오시던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맞네요. 캐릭터 연습하시고 노래 부르시다 오셨던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이런 친구를 두셨어요? 두 분이 가수고 배우신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제 MC를 많이 하셨던 분이다 네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고 아. 또 배우분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대사 이런 걸 또 다 이렇게 숙지하고 나오시는 게 그쵸. 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발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아니. 이런 거 순발력인데? 네. 어머? 자, 오늘 아마 박은혜 씨가 굉장히 네. 또 큰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네. 아프신 분들 다 상담하고 다 물어봐 가셔도 주세요. 됩니다. 싹 고치고 가도 됩니까? 네. 그럼요. 죄송한데 고쳐드릴 수는 없어요. 상담만 그래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여배우 환자분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오늘 또 특별 케어 좀 네, 부탁드릴게요. 떨립니다, 저도 떨리네요, 약간. 자, 어쨌든 이 두 분의 우정이 돈독한 만큼 이 프로그램에서도 돈독한 정보를 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나날이 이고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보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죠. 척추입니다. 네. 이 사실 집이나 건물이나 이 기둥이 튼튼하지 네.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의 기둥, 척추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이게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그리고 골반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기둥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과별로 다들 자기 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척추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연세 지긋하신 분들만 좀 많이 아프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척추 그럼요. 통증이 있나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른 질환이 다 틀리거든요. 20, 30대에 맞는 질환들이 있고 중장년층에 많은 질환들이 있고 이렇게 틀리죠. 같은 척추여도? 예. 아니 저는 제 동생이 좀 늦둥이여가지고 20대 초반이거든요. 오. 근데도 공부를 하다가 디스크가 온 것 같다고. 공부를 얼마나 아이고. 했으면? 네, 공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뭐 한 2살부터 네. 공부를 하신.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도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책상에 앉을 때 자세 교정하는 네. 그런 맞아요. 줄 같은 것 네. 저도 자세 안 좋은데 저희 애들 때문에 막 사본 적 있는데 하라고. 근데
효과가 별로 있죠? 효과가 근데 없죠. 아, 예,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큰 상술이었네. 효과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괜히 샀네. 두세 개 샀는데. 아니 근데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좀 광범위한 느낌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20, 30대는 아무래도 디스크 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40, 50대 중장년층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70대 노년 이상에서는 보통 척추의 골절이 제일 흔하죠. 골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많은 척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각 연령별대로 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은 그렇게 뭐 척추에 크게 뭐 질환을 갖거나 그런 일은 흔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20대 때 좀 무리를 한 그런 분들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30, 됐어요, 40대.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저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30대 때 좀 허리 수술을 댄스 많이 하니까. 저는 좀 댄스랑은 무관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자세가 이렇게 꾸정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가수분들은 막 차 안에서 이동 많이 하잖아요. 지방 가고. 그러면서 차에서 그것도- 불편한 자세로.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장시간에 차 안에서 보내는 것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것 20대 때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 있잖아요. 낙하산 같은 거에 이렇게 매달려서 바다 위에서 막 타는 그걸 타다가 우와, 네. 내려주잖아요, 마지막에. 네. 근데 너무 그냥 내려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서 이렇게 바다에 탁. 예? 진짜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사실은 어렸으니까 한국 와서도 뭐 병원 갈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해서 임신을 또 했는데 그 허리 아픈 게 그때 정말 최악으로 막 가더라고요. 예. 쌍둥이 임신이니까 예. 허리에 무리가 더 예.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나. 진짜 어린 나이에도 치료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또 요즘 이제 학생들 10대 때 네. 워낙 이제 뭐 학교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맞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20대부터 좀 빨리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오늘은 좀 온 가족 건강을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20, 30대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은 무엇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좀 운동을 하다 이렇게 약간 우지끈 네. 이렇게 아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도 사진 찍어보면 뭐 디스크기가 있다, 뭐 3번, 4번 척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주변에도 디스크 때문에 수술한 친구도 있고 꽤 있거든요. 예. 어떻게 뭐 디스크 증상으로 실제로 병원 찾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많죠. 우리 심사평가원 그 통계에 보면은 한 해에 270만 명 정도. 그러면 그렇게 사실 많아요? 우리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디스크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디스크 하면 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디스크는 정확하게 질환의 명칭은 아니에요. 네. 그게 구조물의 명칭인데 이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그걸 이제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정확한 병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냥 디스크라고 들었을 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맞아. 그리고 저희 때는 이 디스크 하면 이제 네. CD 이런 거를 그쵸. 디스크라고 디스크, 했잖아요. 디스크 잡기. 그래서 이게 뭐 네. 안에 저는 척추에 무슨 CD 같은 그런 뭐 그런 좀 물질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 그게 부러지나 그쵸, 뭐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저도 이제 디스크 좀 판정을 살짝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이게 조금씩 뒤로 밀려나서 네. 신경을 누르게 되는. 그게 터지면 그죠. 그게 디스크 파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20, 30대면은 솔직히 젊은 나이인데 이 젊은 층에서 디스크 환자가 많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자세가 많아요. 되게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허리에 가게 되고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타 연령층에 비해서 우리가 과격한 운동이나 이제 스포츠 손상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죠.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앉아서 막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다가 대학 가서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쭈그리고 노는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꼭 공부로만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건 MT 가면 쭈그리고 앉아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쭈그리고 하도 어렸을 때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보드 게임이라고 아, 그 네네. 앉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돼 부루마블 같은 거 그런 것도 혹시 제 또래들은 증상이 이제 모이면 술 마실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재밌다. 어.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허리 먹잖아요. 별로 안 네. 좋죠. 네. 음주도 안 좋고 네. 자세도 안 좋고. 아, 그렇죠. 안 좋으실 수밖에 없네요. 아니 20대 중에 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게임하고 맞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좀비가 돼서 기어다니는 경우가 맞아. 많다고 하던데 네. 아니 그러면 이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 좀 걸렸다 그러면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이것도 아니고 많이 놀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저는 게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자세도 맨날 이 자세만 나쁜 게 아니고 네. 요즘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 하는데 여기 목이 너무 아픈데 알고 보면 척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자세 이 자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차에 왜 이렇게 네. 하면서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침대에 기대거나 네네네. 그래서 소파에도 맞아요, 이렇게 기대고. 맞아요. 이게 이제 허리보다는 목에 안 좋은 자세예요. 저 아. 자세가. 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예, 아. 가능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군대 가시면 이렇게 네, 아. 1년 반 정도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네네. 군대 자세를 해야 되는. 디스크가 사실 뭐 아프긴 아프지만 아주 심각해지면 되게 많이 아프지만 사실 그 전에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 20, 30대처럼 젊은 층은 뭐 허리 좀 아프다고 바로 병원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는 아니니까요. 아. 근데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꼭 병원에서 뭔가 수술이나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통계상 90% 이상의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가끔 가다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데 그게 다리로 가는 저리저리한 통증을 넘어서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신경마비. 그럼 이제 다리에 힘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발목이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소변이 막히는 경우 그런 이제 마미증후군 그런 몇 가지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고요. 꼭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디스크는 이제 나머지 보존적인 치료, 시술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디스크가 자연 치유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자연 치유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디스크가 터져 나왔었는데 뭐 한 6개월 후에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흡수가 돼서 없어졌더라 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거의 보셔도 기적인가요? 되고 거의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고 아하. 그 자연 치유의 개념을 증세의 호전, 그러니까 아팠던 게 좋아지는 걸로 본다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MRI를 찍었더니 그 전에 터진 디스크는 그대로 있는데 내 증상은 많이 좋아졌다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운동을 하거나 이래서 그렇죠. 뭐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자연적으로 증세가 호전이 되는 경우죠. 그냥 허리 아픈 건가 이거 디스크인가 이렇게 좀 뭔가 혼자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이제 꼭 MRI를 찍기 전에라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니까 하지 방사통, 다리로 이렇게 쩌릿쩌릿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데 그거 그게 약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좀 더 심해져요. 이게 왜냐하면은 허리 이렇게 쭈그리면 디스크가 좀 더 뒤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린 게 좀 더 심해지고 여기서 좀 더 심하게 하려면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때 더 증상이 심해지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외래에는 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자를 눕혀놓고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다리를 올려주면 그때 이제 다리가 올라갈 때 증상이 심해지면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좀 더 강하게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올려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정말 디스크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이 참 많고 본인 일이 아니면 또 이상한 거짓 정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언니를 보니까 갑자기. 뭐요? 그 이게요. 김다운의 팩트 체크라고 네.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네. 이렇게 투샷 좀 잡아주세요. 저 가운데 카메라에 아, 보고요. 네, 네. 팩트 체크 이렇게 같이 아, 해주시면 네, 돼요. 네, 네. 약간 아이돌 엔딩 느낌으로.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팩트 체크. 제가 네. 김다운에 하면은 팩트 체크 이거 같이 합니다. 알겠죠?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요. 가볼까요? 네. 김다운의 팩트 체크.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저는 좋네요. 네, 전 너무 좋아요. 세상에나. 예쁜 투샷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스크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질문에 또 OX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해보셔가지고 아시죠? 소화 비만이 있으면
디스크도 위험하다. 아까 과체중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아이들도 좀 비만이면 디스크가 위험할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비만이면 무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디스크에도 안 좋을까요? 아, 아이들이니까 예. 나중에 커서 영향이나? 오. 정말요? 이게 소아 비만은 말씀하신 대로 무릎에도 당연히 무리가 가고요. 네. 그다음에 당뇨 같은 데도 소아당뇨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스크의 유병률도 올려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통계상. 네. 이제 아무래도 과체중이면은 당연히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안 좋을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소아 비만 환아들이 보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죠. 그 애기들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운동 부족과 그런 생활 습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 허리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수술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잖아요. 허리 수술하면 큰일 나. 맞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남자 구실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잖아요. 네, 남자 구실까지 아니, 나왔어요. 남자가 네.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아, 되니까. 그쵸, 그쵸. 네, 아까 그럼요. 수술하셨다고 그런 거지. 했는데 토니안 씨가.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저는 그런 수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 시술이요, 시술. 시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OX 들어볼게요. 허리 디스크? 이거는 절반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은 맞고 수술은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수술보다는 시술이나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을 더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 이런 의미에서 네. 하면은 안 좋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가보면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되게 수술을 중요한 하는데, 얘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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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병원 선생님은 수술을 하라 그러고 맞아, 예. 맞아. 어디 가면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기보다는 본인이 더 선호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아닌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좀 더 수술을 해서 빨리 환자를 낫게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두세 분 정도의 선생님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실수가 없고 좋죠. 선생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오세요. 가드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한 번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재수술이 사실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허리 수술을 한 번 했을 때 뭐가 잘못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허리 수술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세네 번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허리가 이제 망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주의를 하기 때문에 수술을 웬만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지.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다 케바케니까 상황에 맞는 치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다운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예, 정말 꼼꼼하시네요. 아, 네. 오늘따라 왠지 더 네, 네. 시원한 네. 뭔가 해답을 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한 오해를 좀 시원하게 풀어봤고요.